백화점 VIP 골동품 매장. 어느 오후 40살 여자가 유리 진열장 앞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은 진열장 속 청자 향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점원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고객님, 이 청자 향로는 15억입니다. 고려시대 국보급이에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냅니다. 옆에서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벌써 얼마나 샀어? 여자가 남자 손을 뿌리칩니다. 이건 달라. 이건 진짜 가치가 있어. 아빠 우표처럼. 점원이 카드를 받으며 VIP 고객님이시라 바로 결제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굽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 계단이었다는 것을. 이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구독 눌러주시면 매일 충격 반전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초등학교 소풍날. 미영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봄날입니다. 소풍 전날 밤 미영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김밥 싸주세요.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아, 쌀이 없어서. 또요? 왜 맨날 쌀이 없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우표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풍장. 친구들은 김밥,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미영은 빈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도시락은? 배 안 고파요. 집이 어려우니?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것 봐. 60년대 기념 우표야. 정말 희귀해. 미영은 아버지 방을 보았습니다. 벽 한쪽이 우표 앨범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미영아, 외할머니 댁에서 쌀 가져왔어. 저녁 먹자. 미영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표만 사요?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미영. 14살 미영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습니다. 친구 미영아, 너 왜 신문 배달해? 미영 용돈 벌려고.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월급은 대부분 우표로 사라졌습니다. 고등학교. 미영은 야간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홀서빙.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미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영 괜찮아요. 제가 벌게요.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21살. 동네 꽃집 들꽃에 취직했습니다. 사장님은 친절했습니다. 미영 씨, 손재주 좋네요. 꽃 다루는 게 자연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미영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꽃집 부점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모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소개해준 남자를 만났습니다. 김태준. 중소기업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태준,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미영, 저도요. 둘은 결혼했습니다. 전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딸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3년 후 아들 준혁이 태어났습니다. 미영은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가 75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오늘 아빠 생신인데 얼굴 좀 보자. 엄마 바빠서요. 돈 보낼게요.
돈 말고 얼굴이 보고 싶다는데 다음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또 안 가? 가서 뭐해? 우표나 보고 있을 텐데. 저녁에 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아 고맙다. 이 돈으로 우표 한 장 샀어. 정말 예쁘다. 미영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미쳤나 봐, 진짜. 남편 그래도 아버진데. 미영 아버지? 평생 우리 굶긴 사람이 무슨 아버지야. 추석 마이너스 마지막 만남. 어쩔 수 없이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우표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미영아. 이거 봐. 60년대 우표인데 정말 희귀해. 네. 이거 나중에 값어치 엄청날 거야. 미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소박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미영아, 요즘 우표 시세가 오르고 있어. 조만간 대박 날 거야. 미영 아빠, 그 얘기 30년째 하시는데 대박 난 적 있어요? 아버지, 이번엔 다르다니까. 미영 맨날 이번엔 다르다 하시잖아요. 어머니 미영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미영 엄마는 왜 또 감싸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 너는 몰라. 이 우표들의 진짜 가치를. 미영 가치요? 아빠,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도 제대로 못 갔어요. 쌀도 없는 집에서 우표나 사니까.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영 저는 절대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절대로. 미영은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미영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이걸 모았는지. 몰라도 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년 후 꽃집에서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왜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 심장마비래. 빨리 와. 손에서 가위가 떨어졌습니다. 병원 영안실.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 미영은 천을 걷었습니다. 아버지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고인이 우표 수집 가셨죠? 정말 열정적이셨는데. 미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집가? 그냥 집안 망친 사람이지. 3일장이 끝났습니다. 친정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아, 아빠 방 좀 치워야 하는데. 미영 우표요? 응. 다 버릴게요. 그래도.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했잖아요. 아버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하나가 통째로 우표 보관실이었습니다. 앨범 100여 권, 벽에 걸린 액자 속 우표들. 이게 다 뭐야?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버리기 전에 한 번만 감정받아보자. 왜요? 어차피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평생 모은 건데. 알았어요. 한 번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일주일 후 60대 남성이 집에 왔습니다. 우표 전문 감정사였습니다. 박철수 씨 유품 감정 의뢰하신 분이십니까? 네, 이쪽입니다. 감정사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표 앨범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감정사는 장갑을 꼈습니다. 첫 번째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더니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뭐가요? 이 우표요. 일제시대 발행된 희귀 우표입니다. 전 세계에 10장도 안 남았어요. 미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예요? 감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우표 한 장 가치가 3억 원입니다. 미영과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3억? 네. 그리고 감정사는 계속 앨범을 넘겼습니다.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60년대 오류 우표, 이것도 희귀본이에요. 70년대 기념 우표, 이건 한정판.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정사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커졌습니다. 10억, 50억, 100억. 최종 감정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15억 원입니다. 미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요? 115억. 정확한 가격은 경매에서 결정되겠지만 최소 이 정도입니다. 미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아버지, 쌀도 없이 우표만 샀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100억을 남겼다. 경매. 한 달 후 대형 경매장에서 경매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수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박철수 컬렉션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90억, 100억, 110억, 120억. 낙찰됐습니다. 최종 가격 120억 원.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은 90억 원. 미영과 어머니가 반씩 나눴습니다. 미영목 45억 원. 은행 통장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4,500만 원이 아니라 45억 원. 미영은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영은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30억 원짜리, 40평, 한강뷰. 남편 태주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네. 아이들은 좋은 학원에 보냈습니다. 영어, 수학, 피아노. 미영은 백화점 VIP가 됐습니다. VIP 라운지에 초대받았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을 걷다가 골동품 매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진열장에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조선백자,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미영은 발길이 멈췄습니다. 예쁘다.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관심 있으세요? 이게 뭐예요? 조선시대 백자입니다. 박물관급이에요.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2천만 원. 예전엔 상상도 못할 금액. 하지만 지금은 살게요. 네. 지금 바로요? 네. 집에 도자기가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진열장을 만들었습니다. 조명을 달았습니다. 도자기를 넣었습니다. 밤마다 미영은 진열장 앞에 앉았습니다. 도자기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또 백화점에 갔습니다. 골동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고려청자 있어요? 네, 이쪽입니다. 고려청자. 은은한 초록빛. 3천만 원. 이것도 살게요. 한 달에 한두 번 샀습니다. 분청사기 2천만 원. 다랑아리 7천만 원. 백자 5천만 원. 6개월 만에 2억 원을 썼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괜찮아. 돈 많잖아. 그래도 이건 투자야. 아빠 우표처럼 나중에 값어치 올라.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 우표처럼?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진짜 가치 있는 걸 사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자기를 보면 사고 싶었습니다.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열장은 도자기로 가득 찼습니다. 쓴 돈은 10억 원. 어느 날 골동품 상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영 고객님, 특별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뭔데요? 고려시대 청자 향로입니다. 국보급이에요. 평생 못 만나는 물건입니다. 얼마예요? 15억입니다.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15억.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청자향로, 정교한 문양, 은은한 빛. 미영은 밤새 사진을 봤습니다. 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상인을 만났습니다. 실물을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살게요. 남편이 말렸습니다. 여보, 미쳤어? 15억이야. 이건 달라. 이건 진짜야. 정신 차려. 당신이 뭘 알아? 큰 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샀습니다. 15억. 일주일 후 다른 감정사를 불렀습니다. 혹시 몰라서. 감정사는 향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뭐라고요? 정교하게 만든 복제품이에요. 실제 가치는 500만 원 정도. 미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억이 500만 원. 급히 다른 도자기들도 감정받았습니다. 7천만 원 다랑아리 가짜. 실제 가치 300만 원. 5천만 원 조선백자 가짜. 실제 가치 200만 원. 3천만 원 고려청자 진품이지만 상태 불량. 실제 가치 500만 원. 20여 점 중 진품은 3분. 쓴 돈 30억. 실제 가치 2억. 미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감정받고 사면 돼. 계속 샀습니다. 도자기, 그림, 골동품. 감정사와 동행했지만 진품은 너무 비쌌습니다. 돈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40억, 30억, 20억, 10억.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랑 똑같아. 이제 못 참겠어. 조금만 기다려. 이 물건들 값 오르면. 안 돼. 나 나갈게. 남편과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미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서 더 깊이. 가족이 없으니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더 많이 샀습니다. 10억, 5억, 3억.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산발, 옷은 며칠째 같은 것.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2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샀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 아버지랑 똑같잖아. 아버지도 이랬습니다. 집엔 쌀이 없어도 우표는 샀습니다. 미영도 지금 냉장고는 비었지만 도자기는 샀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우표나 사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한심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결국 100억을 만들었습니다. 미영은 100억을 받고도 날렸습니다. 남은 돈 5천만 원. 강남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전세로 내려갔습니다. 전세금도 날리고 월세로 내려갔습니다. 43,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15년 꽃집 경력. 하지만 나이가 많았습니다. 지방 도시 도자기 가게에서 점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삶. 43. 지방 도시 도자기 가게. 하루 9시간 근무. 손님 응대, 도자기 닦기, 재고 정리. 월급 180만 원. 월세 50만 원. 생활비 쓰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가끔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미영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엄마는 내 목도 잘 관리하고 있어. 은행 이자로 편하게 살아. 네. 너도 그렇게 했어야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45억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은행 예금, 안전한 투자, 이자만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냅니다. 1년에 한두 번 아이들을 만납니다. 딸 지우는 대학생, 아들 준혁은 고등학생. 엄마, 그래, 잘 지내니? 응. 아이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엄마가 창피합니다. 남편 태주는 재혼했습니다. 새 부인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컬렉션들은 대부분 처분했습니다. 300만 원에 샀던 고려청자 100만 원에 팔림. 500만 원에 샀던 만화 초판본 200만 원. 전부 헐값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후회되는 게 뭘까? 도자기를 산 거? 아닙니다. 사기꾼에게 속은 거? 그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다르다고 착각한 것. 그게 후회됩니다. 진짜 유산. 가게에서 오늘도 도자기를 닦습니다. 손님이 옵니다. 이 백자 얼마예요? 300만 원입니다. 손님이 갑니다. 미영은 도자기를 다시 봅니다. 조선 백자. 하얗고 깨끗합니다. 이거 정말 예쁜데. 손이 근질거립니다. 사고 싶습니다.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치? 이게 진짜야. 미영은 깜짝 놀라 뒤를 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미영은 도자기에서 손을 뗍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는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쌀이 없어도 우표를 샀습니다. 미영은 냉장고가 비어도 도자기를 샀습니다. 아버지는 이건 가치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이건 투자야라고 말했습니다. 포장만 달랐을 뿐 DNA는 똑같았습니다. 미영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은 90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 앞에서 이성을 잃는 유전자, 가치 있다는 환상에 인생을 거는 본능.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이 좋았습니다. 우표가 100억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운이 없었습니다. 도자기는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둘 다 수집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무리. 퇴근 후 월세방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방, 낡은 가구. 하지만 도자기는 없습니다. 전부 처분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43. 주름진 얼굴. 아빠, 이제야 알겠어요. 왜 우표를 모았는지. 그리고 알겠어요. 내가 왜 도자기를 샀는지. 우리는 똑같았어요. 창밖을 봅니다. 별이 빛납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에게 큰 유산을 받는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진짜 유산이 돈인지 DNA인지. 저는 90억을 받고도 가난해졌습니다.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수집 본능이었으니까요.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